부안 반계선생 유적지는 보안면 우동리 뒷산 중턱에 있다. 오동제에서 흘러나온 개천이 만어동 마을을 가로지르는 가운데 망월봉과 천마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품고 멀리 줄포가 바라보이도록 구멍이 나 있어 평온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반계 유형원은 태어나기는 서울 정릉인데 30대 초 이곳 우반동으로 옮겨왔다. 당시 구대조였던 하정공의 사패지였는데 임진왜란의 상흔과 병자호란의 전란을 겪으면서 단지 벼슬을 통한 입신 양명을 뿌리치고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그리면서 방안을 찾아보려 낙향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 중에 하나가 실학의 길이 남은 반계수록으로 많은 전적을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 방안을 담았다. 말하자면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균전제, 세제와 녹봉제의 정립, 과거제 폐지와 천거제 실시, 신분이나 직업, 세습을 벗어던진 후 기회의 균등한 제공, 또 관제가 학제의 구태에 연한 때를 바꾸는 것 등을 담았다. 한편 그러면서 실학의 시조로서 많은 따르는 이들이 있었는데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여암 신경준 이재, 황윤석, 해학 이기, 석정 이정직 등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인물들이 그의 생각과 사상을 이었다. 나라와 백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두 번의 전란은 실로 큰 충격이었을 것인데 이를 통해 나라를 튼튼히 하고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깊은 고민에 쌓였던 거니 지금 이런 위정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 아무튼 유형원은 전란과 정쟁 등으로 심란함의 연속인 서울 생활을 접고 줄포의 아름다운 바다가 발에 밟히고 산천이 수려한 이곳에 내려왔다. 그리곤 중턱에 반계서당을 짓고 만권에 이르는 많은 서적을 탐독했다는데 서당 아래에 펼쳐진 만화동 들판에서 일하던 농부들의 흰 허리를 지켜보면서 더욱 그의 마음엔 모두가 편안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서당을 두른 살인문이 항상 닫혀 있어 낮에도 사슴들이 거리낌 없이 다니고 수많은 책들이 담장처럼 그를 둘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적 사람이 말하거늘 고요한 후에야 가히 안정되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 말이 참으로 맞다고도 했단다. 한편으론 초야에 묻혀 있어서인지 그의 딸은 당시로선 상당히 늦은 39살에 시집을 갔다. 반계 유형원이 생각하는 개혁안 중의 핵심은 토지, 지금으로 하자면 부동산 문제였다. 지금도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핵심은 변하지 않았나 보다. 당시 몇몇 양반들이 전국 토지를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가 점차 곤궁해지고 딱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 갈등의 기본 문제라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개혁을 통해 땅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라는 저절로 강해질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반계수록 중에는 법도 없이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의 늪에 빠져 생겨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잘못된 제도들이 위헌을 만들어주는 꼴이니 결국 제도 개혁을 통해 백성이 부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절실하다고 바라봤다. 이런 그의 생각의 흐름을 보여주듯 반계수록의 가장 앞에는 토지 제도와 관련한 전제가 위치한다. 그리곤 재정이나 상공업과 관련한 전제 후록이 있는데 말하자면 1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2, 3차 산업뿐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제활동의 원활함을 담기도 한다. 다음으론 정치, 사회, 군사적인 문제들이다. 교육이나 고시 문제 등을 다룬 교선지제, 관료제도의 운영 문제를 다룬 인관지제, 정부기구의 문제를 다룬 직관지제, 관리들의 보수 문제를 다룬 녹제가 다뤄진다. 또 군사제도 운용이나 이에 필요한 축성, 병기, 교통, 통신 문제의 병제 및 후록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제도 문제를 다룬 군현제를 수록하고 있다. 어쩌면 전국책이나 춘추좌전, 손자병법 같은
중국 고서들만 드립다 읽거나 스쳐 읽은 후 군사든 정치든 책략과 전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면서 어설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보다는 실로 지금 실정에서는 반개수록이 모든 면에서 필요한 필독서가 아닐까 싶다. 위정자들의 눈에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보이지 않고 지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에서 열심히 하던 모습은 변질해 그저 내가 대표이니 그저 내 생각이 곧 국민의 생각이라 오판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읽으려 하지 않음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국가적 피폐함 속에서도 그저 사리사욕으로 가득한 풍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게다. 그런데 유형원의 사상을 집약한 반개수록이 바로 빛을 보진 못했다. 물론 세상에 알려진 후에도 사람들은 실천하지 않았다. 그가 더 이상 아름다운 변산의 풍경을 볼 수 없게 된 후 그의 명성 역시 세상에서 묻혔는데 이후 100년 정도가 지나서야 유형원을 재조명하고 반개수록의 내용이 알려져 높게 평가를 받았다. 당시 왕이었던 영조도 이에 크게 관심을 갖고 초고를 읽었는데 바로 인세에 널리 반포하도록 어명을 내렸다고 한다. 이를 주도한 이는 경상도 관찰사이자 대구도 호부사였던 임이었고 시기는 영조 46년인 1770년이었다. 딱 100년이 걸렸다. 이렇게 반개수록이 탄생한 십승지지의 변산. 평생을 다해 그에게 천명이 주어진 셈이다. 세상을 피해 남국으로 내려오니 바닷가 곁에 몸소 농사 지으려 한다. 창문 열면 어부들 노랫가락 좋고 베개 베고 누우면 노 젓는 소리 들린다. 포구는 모두 하나의 바다로 통하는데 먼 산은 절반이나 구름에 잠겼다. 모래 위 갈매기 놀라지 않고 날지 않으니 저들과 어울려 함께 살으려 한다. 도부한 유형원의 부안에 도착하여